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사실 삼국유사와 관련해서는 불교의 초기 전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삼국유사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맨 처음에 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왕력편이라고, 그거는 왕의 역사,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연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너뛰면 그 다음에 기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나라의 개국과 관련된, 우리 이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뭐 삼국 말고도 뭐 가야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뭐 부여, 뭐 이런 얘기들, 만 이런 얘기들 막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것들만 약간 추려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편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고, 사실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적인 거는 탑상편이라고 있습니다. 탑상편, 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험담, 그다음에 유명한 불상인과 탑 이야기, 그다음에 피은편 뭐 이래가지고 은거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왕력편은 제꼈다는 거, 1편은 제꼈다는 거, 그거는 어차피 볼 게 없어요. 그냥 연대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뭘 설명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편은 이제 이게 1권부터 2권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대부분 이제 국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군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 기편 맨 앞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이제 이련이라고 하는 편집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서왈, 이렇게 해서 책 서문을 씁니다. 서문. 그렇게 해서 공자 같은 경우는 논어 수리에 보면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괴이한 거, 그러니까 돌연변이 특수한 거, 이런 걸 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타났어요, 자유로의 귀신이 나타났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가지고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거죠. 이제 합리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력이라고 하는 거, 힘쓰는 거, 이게 이제 유교가 어떻게 보면 문치, 그러니까 붙든 사람들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힘쓰고 이렇게 약간 문신 좀 하고 어깨 좀 이렇게 벌어지신 분들 별로 대단하게 안 본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 살아보신 분이라면 다 공감할 정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려 때도 컸으면 무신의 난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차별이 얼마나 심했었나.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거 김부식 얘기할 때도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좀 심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교 문화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낮춰보는 그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사람이,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열과 관련돼서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은 몸 쓰는 일 안 시키겠다. 그랬다가 지금 저주받은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붙인 사람, 쉽게 말해서 화이트 칼라는 정년퇴직하면 진짜 끝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 생각이 없어졌는데, 요즘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국회의원 자제분이 뭐 사고를 쳤어, 뭐 이러면 조선시대 때는요, 자식이 그렇게 사고 치면 벼슬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통제도 못하는데, 집안 가솔도 내가 못하는데, 이거를 할 수 없는데 나라를 어떻게 하냐, 그거보다 더 큰 건데, 국가인데, 그러니까는 가에서 확대되는 게 국인데, 이거를 내가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경영에 나서겠어? 이렇게 해서 물러납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해도 혐의만 있어도 물러나.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아도. 그래서 상대를 물러나게 할 때 이제 찌라시를 날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하는데 있었어.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찌라시를 날리면 그 사람은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런 찌라시가 이러면서 물러나 사표를 내. 그리고 은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도덕이 있던 시절이지. 그리고 이제 조선 중기 후기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묻으려고 하지. 묻으려고 하지. 그래서 그거를 축소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비난이 오면 그건 내 자식을 뭘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나랑 큰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내 자식까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적 논점이기도 하거든요. 자식에 대한 논점,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냐? 부모가 타당하냐? 그 반대인 경우들도 있죠. 연예인들 중에서 부모가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뭐 자식 이름으로 연예인 이름으로 뭐 빚을 져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띄어먹고 자식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그걸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다가 또 갚고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느냐? 그리고 자식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가 피가 통했으니까 그 얘기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족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밖에 없다. 나머지는 내 선택권이 아니었다.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야. 선택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택했어요? 선택한 사람이 있지. 그게 부처님이지. 그게 부처님이지. 선택하면 대박인 거고 보통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하다 보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재벌집이나 이런 데 선택 안 했을까? 물론 우리는 사실은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지 지금 부모님이 좋아서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선택권이 있었으면 재벌집이에요. 이러면 너무 서로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려. 선택한 걸로 이미 결정된 거는 좋게 생각해.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선택권이 있었어? 그때 선택권이 있었으면 지금 무슨 생각할 사람도 있냐면 그때 물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브릭스 이런 데 들어갔지?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때 저놈 얘기 듣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천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유일한 선택권이 있는 거는 부부, 배우자 선택권밖에 없대. 여러분들은 다 잘 선택하셨잖아요. 얘기했지. 내가 안 바뀔 거는 그렇게 좋게 믿고 가라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리고 손해 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도 생각을 여러분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쌍방과실도 이게 자동차 접촉사고 생각하시면 돼. 10대 1 아닙니다. 이거 10대 중과실 범죄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7대 3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신이 좀 편해. 그런데 이제 부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이제 이게 최근에 벌어진 최근에 갑자기 이게 또 화두가 됐죠. 자, 자식 책임을 져야 될까에 대해서도 자식도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부도가 나고 이러면 위장 이혼하는 집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부인들이 좀 화두가 많이 됐죠. 그래서 부인의 책임을 남편이 어디까지 통감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관여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는 유교 문화 그때까지는 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논어에도 보면 자식이 죄를 범하면 부모가 숨겨주고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식이 숨겨준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인 거고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비윤리다. 이렇게 나가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내가 그러면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어쩌라고 저렇게 되면 어쩌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동정 여론으로 약간 이렇게 여론이 바뀌게 된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건 정치적 문제니까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관점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 얘기였고, 요번에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거냐.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되느냐, 안 그러면 부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느냐. 이 한계들이 최근에 지금 생기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알아요? 예, 조선시대였었어. 자식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벌어지면 사퇴라니까. 그건 100% 지고, 부인에 대한 책임이면 소박입니다. 조선시대 기준은 그랬어. 너 나가. 너 나가. 야, 이거 진짜 잔인한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가 성씨가 다르면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사에도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성씨가 다르니까 그것은 옷과 같은 거기 때문에 바꿔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컸을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남이다. 자식이나 이런 경우는 떨어져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보고 살다가, 뭐 연예인도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혼해가지고 부모가 이혼해서 얘 혼자서 다 자선가에서 했는데, 뭐 얘가 죽는 바람에 재산이 나오니까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안 보이던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네 부모니까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박터지게 싸우고 뭐 이런 거, 아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끈은 연결이 되는 거고, 이혼했으면 사실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어떠한 새로운 지금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유교계 일부 조선시대께 맞느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조선시대 때는 명백한 기준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 의견만 피력하면 다 끊어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자식도 끊어보고, 그다음에 부모도 끊어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부인도 끊어보고, 네가 그렇게 가는지 어찌 아느냐.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연좌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게 보증이죠, 보증. 보증이 있었죠, 진짜. 그래서 마음 착한 사람은 뭐 사인 한 번 잘못했다가 집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보증은 쓰지 마라. 이게 유언인 집도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무 좀 없어 보이지 않아? 근데 이건 좀 바꿔. 숨 떨어지기 전에 죽을 때 보증은 쓰지 마라. 이게 뭔, 나중에 떠가지고 전기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되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보증은 쓰지 마라. 이게 뭐요? 아니, 근데 그 폐해가 엄청나게 진짜 심했죠. 그러니까 그냥 사촌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삼촌이 해준 거예요. 삼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얘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 그냥 지 말만 듣고 어쩔 수 없지. 걔가 뭐 취업한다니까 보증을 서야 된대. 아니, 많았었잖아요. 그랬는데 걔가 뭐 이렇게 갖고 들고 튀었대. 갑자기 나한테 다 물어내래. 끝났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났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가족제도였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다 거의 다 끊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최후 유언이 절대 보증은 서지 마라. 이랬으면 지금은 이제 제사상에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보증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자식과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제 괴력난신이라 해서 이렇게 특이한 거, 돌연변이 특이한 것들, 기이한 현상 이런 거 나오는 거 별로, 힘쓰는 거 별로. 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난, 반란, 혼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상 평균적인 걸 가지고 법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신자예요. 이 신선할 때 그 귀신 신자. 그래서 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영혼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다
검증 잘 안 되는 것 같고 약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걸 다 빼버리면 합리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역사들을 보면 그냥 밋밋하죠. 재미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러는 이 서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기이편의 서문에 뭐라고 쓰냐면, 그것도 맞는데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뻑적지근했었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아니 뭐 중국에서도 보키씨, 여화씨 이런 사람 밑에가 뱀이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뱀이요. 몰라. 인어공주일 수도 있지. 왜 그래. 실제로 영웅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사실 율곡만 보더라도 오죽헌에 가봐. 그러면 거기 몽룡실이라고 있어요. 몽룡실. 그게 이제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하고 신사임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꿈에 용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잉태될 때 얘기예요. 태어날 때 뭐 용이 나왔다 하는데, 태어날 때 여러분 나봤지? 태어날 때 그게 잠이 자지냐? 아니 찍고 이게 나오는데 그게 잠을 잘 정도면 죽을 걸, 아마 사고 날 걸? 그때 잠잘 정도면 이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잉태될 때 거기서 뭐 용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아명이 현룡, 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서 몽룡, 꿈에 용 봤다.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사실은 다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뭔가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연예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범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은퇴해. 내가 그 말이 여기까지. 은퇴하고 이민 가. 평범하게. 어디 우간다 같은 데 가봐라. 너 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런 신의적인 것들이 사실은 비범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건데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게 이런의 생각이에요. 저는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국 신화나 이런 쪽 보면 말이 잘 안 되지. 하지만 왜 그 말 안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은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꼭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 학문 부분에 약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쥐가 사람 말을 해가지고 까마귀 따라가세요. 이래고 영감님이 물속에서 이렇게 잠수하다가 나와가지고 어우 숨 참느라고 힘들었네. 이거 안 맞는 얘기잖아. 누가 봐도.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왜 저들은 그 얘기를 하는가를 봐야지. 저거는 무조건 구라예요. 신의 위대성은 그렇게 대단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이겼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예, 그 얘기가 초점이 맞는 거지. 삼국유사에도 그 얘기 나와요. 나중에 표온 스님이 하늘에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저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되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승천했다 이러는데 승천해 보이. 하늘이 그거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승천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같이 지구가 둥글면 승천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중구난방이라고. 그리고 올라가면 피부암 발생 확률만 높아진다니까. 너네 골로 간다. 실비보험 들고 꼭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리고 합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화나 종교의 기록들은 합리가 아니고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국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왕조를 여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하늘의 혈통을 가진 분이 사실은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래서 다 나오고. 누가 그러잖아. 우리나라 개국 시절 다 양계장 출신이고 아래서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 포유류가 좀 더 저 조류보다 높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래서 나온 거는 다 좀 띠리한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더러움에 그 저 뭐야 태 속에 있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요? 그게 설명을 진화가 덜 돼가지고 미개한 놈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설정이 기독교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무슨 뭐 아버지 없는 자식을 만들어 버렸고 불교에서도 있어. 불교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 그게 배 안에서 깨끗하게 있었대. 차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 양수가 터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저분하고 불길하다고 생각했어. 왜? 잘못하면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사람이 죽거든. 그래서 그게 터졌을 때 모든 좀 안 좋은 귀신들이 와서 그걸 핥는데 귀신은 그거 좋아하겠냐? 한 번 더 생각하면 귀신이 그걸 왜 핥어? 귀신도 이게 신선한 걸 먹고 싶어 해. 왜 귀신을 그렇게 모독해? 귀신은 그걸 핥는 데 가서 그 양수가 터지면 그 양수 터지냐.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저 서울역 같은데 우리 면허 없으니까 하면 이렇게 빈대떡 붙여놓은 분들이 있잖아. 그거 하여튼 야, 그 누가 해? 그건 귀신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귀신들이 진짜 있으면 소송 걸어야 되는데 귀신들이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그만큼 부정적으로 본 거죠. 이건 부정한 거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신성한 존재들은 벗어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 가장 깨끗한 게 알이지.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지. 뭔 갑자기 알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제 좋게 본 거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도 알도 내 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또 다른 세계,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들을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련이 김부식이나 공자보다 훨씬 더 타당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국유사가 없었으면 사실 우리나라 이 문화적인 역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을 거예요. 재미가 없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미의 시대잖아. 그래서 재미없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악덕의 총알은 재미가 없는 거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만 갖고도 너무 감사했어. 왜? 들을 데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인터넷만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거기에 사진까지 찍어놓고 어떤 놈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줬어. 그래서 아주 고마워. 그래서 쭉 찾기만 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보느냐? 안 봐요. 왜?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보는 거는 뭐냐면 약간 솔깃한 거, 약간 찌라시 비슷한 거 이런 거 자꾸 보고 있지.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붓다로드 한국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다. 그렇게 해서 삼국유사로 갈아탔잖아. 그러니까 쥐도 얘기를 하고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지만 이게 들어보면 재미도 있고 그 글은 어떻게 풀이를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이 사관의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한 거를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은 긍정한다. 물론 그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가자.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신의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건 인간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본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 속성이 있어. 마블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류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말 안 되는 것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비 나오는 거 봐봐. 그냥 뭐 걔네는 안 먹어도 살아. 그거야말로 진짜 신인류지. 오히려 내가 보기엔 인류보다 낫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게 지천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도 좀비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 조선시대 때도 막 좀비가 뛰어다녀.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잖아.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적으로 잘 됐다. 그게 현실적으로 뭐 가능하겠어요? 막 사람을 쏴서 죽이고 말이 안 돼도 재밌으니까 먹어주는 거예요. 재밌으면 형님이에요. 다 필요 없어. 현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뭐 마블 디즈니랜드 이게 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말 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재밌는 거는 문화가 발전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그거는 인간들이 답답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처럼 뭐 땅 위에서 뛰어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땅바닥에서 흙 파먹고 있으면서 약간 꽃제비 같이 살았었거든요.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유풍이 남아서 그 꽃제비의 유풍이 남아서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깨끗하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합리성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처음부터 도시 생활만 해서 합리성으로만 그러니까 재정 이렇게 규격화된 데만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명상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이런 말 안 되는 거에 대한 수요가 비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삼국유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콘텐츠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다 콘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탁견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단군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단군을 언급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왜 단군을 언급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 오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신화들을 끌어오고 있고 각 나라들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중심적으로 끌어오고 이것을 한 꼭지점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냥 다양성은 다양성으로 놔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더 앞에 걸 끌어들이고 앞에 걸 끌어들이고 앞에 걸 끌어들여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러한 시조들보다 훨씬 대단한 누군가가 있어. 그게 단군이야 라고 끌어들여서 전체를 단일 민족 신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외세 침략기였기 때문에 이제 몽고라든지 이제 고려가 외침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합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민족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 다민족일 경우에 다민족을 그냥 인정해 주면서도 끌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대적 개념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철저하게 다민족에다가 다인종 국가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미국 시민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민족이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색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인이냐 아니냐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대적 사고고 미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대부분 혈통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혈통은 너네랑 달라.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세가 침략해와도 우리는 단합해야 되고 쟤네보다 우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약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험난할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계속 주장. 저는 유대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월하면 수천 년 동안 저렇게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두드려 맞고 살겠어? 우리는 워낙 유럽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대인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우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사건을 일으킨 거는 홀로코스트의 집단 학살을 일으킨 건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그때 왜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럽 대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한 사람이 그렇게 또라이가 나왔어.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냐면 집단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별 반응이 없었죠. 이쪽에서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시켜버리면 딴 쪽에서 또 막 비등하게 일어나겠지. 쫙 일어나겠지.
비판 여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것처럼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씩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조용하지. 우리는 조금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용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그 당시에. 그게 뭐 한두 번 사건이 잠깐 터진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 전체가 싫어했다니까. 유럽 사람 전체가 싫어했다니까. 실제로 독일에 전쟁 나기 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이 5% 정도 됐다네. 근데 재산은 거의 한 95%를 갖고 있었대요. 독일 재산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거는 그냥 또 딴 소리예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들어요. 그때 만약에 히틀러가 청산 안 했으면 독일이 미국보다 더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에게 통제되는 국가.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화교를 걷어버렸죠. 그때 만약에 화교를 안 걷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했을 거고 지금 만약에 지금 중국과 이런 관계가 터졌으면 이거 훨씬 힘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재산을 다 차압시키다시피 했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데 그때 우리가 놓쳤으면 우리는 약간 좀 그때 약간 좀 이렇게 좀 개명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걔네는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의 상당 부분이 우리 전체 국가 재산의 상당 부분이 걔네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남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뭔가를 단합시키려고 하는 어떤 패턴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삼국유 사에도 보이고 비슷한 시기에 제왕운기 이승유라고 하는 사람이 두탄 삼화사에서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제왕운기에서도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당군은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 있으면 볼 건데 실체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디까지 봐야 될 건지.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국도 그래. 중국도 복희, 여화, 뭐 신농, 그다음에 공손헌원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래요. 그리고 요순 지나고 나서 우임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탕임금이 개국한 은나라 때부터 사실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은나라 또 그것도 이제 19대 반경 때부터 그게 이제 은어로 천도하면서 그래서 은이 되는 거니까 그전에는 상나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별야리한 거 중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 이전 시대라서 그래요.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의 앞에 역사에 앞섰다고 선사.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없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권위를 많이 차지해요. 너네 아버지 뭐야? 왜 왕이야?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왔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찌리할수록 그 다음에 민족이 좀 힘들수록 그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고 고려 때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이 뭐 대단하다 그거 내가 보기에는 지그들이 약파는 거야. 뭘 대단해? 내가 보기에는 새 민족 별 볼 일 없다. 내가 늘상 얘기하거든. 왜 중국 한족들 그 정도 떡대를 가지고 저 정도밖에 못하냐? 지금은 좀 하지만 별 볼 일 그렇게. 야, 우리나라가 그만큼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미국보다 셀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 정도 떡대를 가지잖아요? 미국보다 셀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리고 영국. 야, 영국도 엄청난, 이번에 영국 여왕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직도 그 영연방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던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가 저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거죠. 몽고하고는 달라요. 몽고는 잠깐 한 거예요. 그건 잠깐 한 거야. 계속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거 다 뭐 유대인이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은 못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들었다.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고
그거 외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 머리 좋다는 얘기가 있을까? 나 그때도 내가 그 생각했어. 내가 초등학교 때도 내가 선생님이 그렇게 약을 팔 때 그 생각했어. 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존재감 자체가 없었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 머리 좋은지는 둘째치고 한국을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콩고 사람 머리 좋아요. 콩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콩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머리가 좋은 건 둘째치고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누가 판 약이냐면 한국 사람이 팔았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난 놈들이 그렇게 살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살아? 여기 가서 노예 생활하고 저기 가서 노예 생활하고 야 2000년 동안 그렇게 살기도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물론 200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끝까지 민족을 유지한 것도 대단해. 야 그거 대단하다. 그게 대단하지만 진짜 더 대단하면 그 상황까지 안 갔지. 왜 그 상황까지 가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 대단해요. 라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미국 애들이 왜 너네는 그렇게 맨바닥에서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뭐 왜 그렇게 하래? 왜 땅 파고 들어갔어? 처음부터 좀 하지.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지난 시간에 저 얘기를 꼭 해드리려다가 못 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서출지와 관련해서 그때 양피사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연불사조에 나오는데 피리촌, 양피사, 연불사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에 어떤 기록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연불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대요. 그래서 연불을 했는데 그냥 얘기는 그거예요. 연불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불사라고 하는 스님, 여기 스승사자를 쓰면 그건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스님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스님을 스승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불을 잘하는 스님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스님이 연불을 하면 경주가 다 들린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 생각은 딱 들었을 때는 이러면 신고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긴 얘기를 해드릴 건 아니에요. 근데 뭔 얘기가 나오냐면 360방에 17만 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구 수가 17만 호였다. 그리고 또 다른데 뭐가 나오냐면 삼국유사 지난주에 보면 경주에 17만 8,900호예요. 그래서 18만 호라고 이제 올려가지고 반올림해서 18만 호로 얘기를 하거든요. 18만이면 한 가구에 5인 정도 계산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경주가 100만 도시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이면 지금 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울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고 옆으로 100만이 살면요,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가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 뭐 만세대예요 뭐 이러면 거기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지금은 한 사람이 쓰는 공간이 훨씬 넓어졌어요. 한 사람이 쓰는, 옛날에는 한 방에 오골오골이거든. 그래서 그런 점은 있지만 평으로 100만이 들어가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 기록이 나오는 게 양피사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연불사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가보면 살살살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잠깐이면 가요. 탑이 큰 게 2개가 이따시만한 탑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출지, 그 다음에 양피사지, 그 다음에 연불사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서 100만이라고 한다더라. 그 얘기.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게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10대 도시였다라고 하는 말들이 다 저기서 나온다. 물론 한 가지 이제 의심은 할 수 있지. 100만이 뭘 먹고 살았지? 쌀 먹고 살았겠지.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100만 도시가 있으려면 주변에 큰 평야가 있어야 돼요. 평야가 없으면 수송만 가지고는 100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냄새가 나기는 나지만 100만 도시 100만 도시 전 세계 10대 도시 서울보다 지금 나 서울보다 나 서울이 전 세계 10대 도시 안 돼. 경주 세계 10대 도시 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군시나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